이강인의 오늘 계속해서 국제 뉴스를 짚어봅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저도 신문에서 보면서 제목을 읽자마자 아니 뭐 이런 황당한 이걸 어떻게 봐야 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고 짐작합니다만 미국이 느닷없이 그린랜드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잖아요. 네. 그게 원래는 덴마크 령이죠. 네. 그러면 덴마크 령이란 얘기는 덴마크의 국토로는 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그렇죠. 겁니까? 그런데 이제 상당한 양의 그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자치권. 때문에 어쨌거나 소속은 덴마크에 돼 있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미국이 우리 그린랜드를 사고 싶다. 그래서 아니 그게 어디 뭐 땅 한 200평, 300평도 아니고 그걸 딱 봤을 때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릴 때 많이 그린랜드가 듣던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그린랜드가 전 세계에서 이제 제일 큰 섬이죠. 오스트레일리아보다도 커요? 아니,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는 것이 음. 보통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으로 대륙.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죠. 5대양 6대주 그렇죠. 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보다 작은 걸 섬이라 그러고 아하. 그린란드보다 크면은 대륙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섬 중에서는 제일 제일 크게 그린란드고 그렇죠. 나보다 더 크면 너는 섬이 아니야. 그냥 그렇죠. 대륙으로 해. 이런 그렇죠. 정도인데. 예. 그 미국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까? 뭐 트럼프는 워낙 뭐 골 때리는 요즘 뼈 때리는 이러대요. 뼈까지 때려. 이런 막 황당한 말을 자주 하니까. 처음에 저도 봤을 때는 예. 그냥 한 말이겠지 했는데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짜로 심각하게 아마 이제 내부 토론과 그 구상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과거 전력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네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것이죠. 네. 가장 최근 뉴스까지 보자면은 이제 그 사실이 덴마크로도 이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죠. 예,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근데 덴마크 총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랐죠. 터무니없다. 이런 반응을 이제 보냈죠. 무례하다. 무례하다. 터무니없다. 사실 그 어느 나라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를 무슨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그 생각이 있으면은 그 국가와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트위터 혹은 언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 저거 살까 이러고 그게 총리 귀에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뭐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내가 좀 아시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전략상도 필요하고 풍광도 좋고 하니까 오키나와하고 제주도를 사야겠다.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쓴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 말입니까? 그래서 그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그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발끈해 가지고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형편없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지 헷갈리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꿈도 꾸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팔고 말조차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형편없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상식이 조금 그러니까요. 홍준표나 김문수 이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선 뭐라고 하냐면은 그 덴마크 총리는 지금 당신이 한 말이 트럼프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미국에게 한 말이다. 미국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지금 그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트럼프 당신은 부동산 사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프레지던트라고 하겠죠. 예. 부동산 프레지던트가 아니다. 미국 프레지던트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신은 지금 트럼프 개인한테 한 말이 아니고 미국한테 한 말이다. 미국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정말 그 안 되는 소리죠. 국제사회에서. 이 사람은 다 거래 대상으로 보이나 봐. 웬만한 땅덩어리는.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동산 출신의 그 부동산 거부 출신의 대통령인데 예. 가만히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결국은 부동산 국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옛날에 뭐 루이지애나가도 네. 프랑스한테 사들이고 네. 미국 건국 초기에 그래서 그렇죠. 미국으로 편입되고 했는데 네.
나라 간의 영토를 이렇게 사고 파는 게 한 19세기쯤에는 좀 많았죠. 네, 그런 기억이 그 뒤로는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좀 그렇죠.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루이지애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네. 인제 그 나폴레옹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그러니까 네네. 나폴레옹 1 세 예. 그 당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나폴레옹도 아니 있나요? 나폴레옹 3 세도 예. 또 인제 유명한 사람이니까 네 제일 예예예. 유명한 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예. 나폴레옹 1세 때 프랑스 베토벤 다음으로 유명하죠. 네. 베토벤 다음으로? 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가 국내 사정도 복잡하고 예.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뭐 정복하고 난리야 뭐 정신없었잖아요. 그때 루이지애나를 어 저기 1,500만 달러에 예 미국에 팔죠.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려나. 2억 1,9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돈으로 했을 환산한다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지금의 예. 그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냐 뭐 그렇지. 그렇게 이게 좀 한데 이게 글쎄요. 이게 정확하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엔 그 돈으로 샀는데 예. 이게 미국 영토의 4분의 1 이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고. 루이지애나를 그때 미국이 3 으로 해 가지고 그 비로소 서부로 예. Go West가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시작됐고 그렇죠. 발판이 만들어진. 그렇죠. 그 이후로 인제 1867 년에는 그 유명한 알래스카 메일. 네. 이거는 이제 당시 러시아의 이제 알렉산드르 2 세였죠. 그때 이제 러시아도 참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미국이 영국이 아주 숙적이었고 네. 러시아는 오히려 가까웠죠. 음음. 그러면서 영국을 좀 이렇게 그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러시아 입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가 길게 이렇게 쭉 있어 가지고 모스크바 입장에서 보자면은 알래스카는 정말 멀어도 너무 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만 놔두면은 오히려 당시 영국 대영 제국한테 뺏기게 생겼다는 거죠. 음음. 그러느니 팔아 버리자. 뺏기기 전에. 근데 그만 그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샀는데 곡절 샀는데 끝에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잭팟. 720만 달러에 샀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돈이 그러면서 그 미국이 살 당시에 미국 국내에서도 비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물론 찬성한다는 쪽도 많았지만 네. 반대하는 쪽에서도 그 멀리 있는 그 땅을 사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금이나 나오면 모를까." 그런데 30 년이 지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금이 나왔죠. 예. 단 한 해에 아까 인제 매입할 때 들었던 720만 달러 달러를 이상을 금을 인제 캐내 가지고 벌어들인 그리고 뭐 석유도 많고 그렇죠. 뭐 그리고 그 뒤에 인제 러시아가 소련으로 되면서 정말 전략적인 예. 정말 만약에 그 땅이 소련이었다면은 거기다 미사일 기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뭐 꼼짝 말하죠. 그러니까 뭐 아마 지구 역사상 전체 통틀어서 국가 간 거래 중에 최고의 잭팟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그러니까 19 세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예. 20 세기에는 사실 그런 큰 거래는 없었고 예. 다만 1917 년이었죠. 1917 년에 지금 그 버진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쿠바 밑으로. 예. 거기 보면은 인제 그 영국령이 있고 버진 아일랜드 중에서 미국령이 있고 아. 그 미국령 그거를 인제 1917 년에 미국이 그것도 덴마크에게 사들인 거예요 또. 아, 덴마크하고 부동산 매매 경력 그렇죠. 그 히스토리가 좀 좀 있군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들인 것이 사실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예.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되는 건데 예. 이 사실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가 처음은 아닙니다. 예. 그 덴마크 측에다가 계속 타진을 최소 2번 역사에 나타난 것이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은 땅을 사들이려고 그래요? 미국이 어쨌든 우리가 인제 아니 역사 자기들 대륙 북미 대륙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제 그 뉴스만 보고 예.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 이면을 좀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역사 속에 무슨 임자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 인자라기보다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이 땅을 인제 확장 이거를 뭐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찾아낸 어떤 이론이랄까? 이론이랄 것도 없는데 팽창주의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팽창주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예. 명백한 음음. 운명론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니페스트 데스티니라고 이제 영어에서 나온 그건데 네. 뭐냐면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백한 우리의 운명이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우리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이렇게 전파해야 될 운명이 있다. 무슨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들어보니까 하늘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실은 자기들 영토 확장과 그렇죠. 내부의 경제력 상승을 어떻게든 팽창을 시켜서 그렇죠. 19세기까지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런 독일 얘들이 했던 식민주의처럼은 아니더라도 뭔가 뻗어 나가려는 네. 그런데 무슨 그러니까 뭐 제국주의를 합리화시키는 그 토대가 됐던 거기에 뭐 신을 신이 갖다가 내린 그렇죠. 숙명이라니 이거 뭐 가짜 사이비 목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게 실제로 근데 미국에서 네. 19세기에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자신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기도까지. 왜냐하면 신의 그래서 이 저 명백한 저 예. 운명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것이 뭐냐면은 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국내 법 음흠.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 조약 예. 이런 것보다도 더 상위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제법 그러니까 이 조약 같은 거 깨는 거 우습잖아요. 이 사람들. 예. 바로 그 인자가 거기서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거 깨는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그린랜드 사겠다는 게 혼자 그냥 돌출분자 천둥벌거숭이처럼 갑자기 아 나 저 부동산 사고 싶어 이게 아니고 이전에도 뭐 앤드류 존슨 대통령 때도 그리고 네. 트루먼 대통령 때도 뭐 그렇죠. 1억 달러라는 가격까지 제시하고 예. 그랬다는데 왜 그렇게 그린랜드를 집요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그 그린란드 위치가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평면 사각형으로 그려진 지도만 보잖아요. 네, 구로 된 지구본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자주 보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래. 그런 걸 옛날에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는 왜곡된 그렇죠. 지도. 위쪽으로 가면 굉장히 커 보이고 그래서 예. 그린란드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네. 우리가 그 사각형 지도에서 보는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아,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지구본 이 구 형태로 해서 이 그린란드 위치를 딱 보면은 우리가 유럽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유럽 맞죠. 유럽인데 북아메리카 쪽에 가깝습니다. 음흠. 캐나다 네. 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네. 뭐 이렇게 뭐 덴마크 위에 아니면 영국 위에 있다보다 거리상으로는 캐나다 위에 있다 이게 이제 가깝다는 거죠. 지리적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아메리카는 우리가 이제 전파해야 되는 어떤 가치가 있고 어쩌고 뭐 그런 것들이 그린란드까지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네. 실현해야겠다. 그렇죠. 그 반경이 그린란드까지 이미 19세기에도 가 있었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덴마크령이었지만 계속 타진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앤드루 존슨 대통령 때도 1846년 그때도 타진을 한 번에 네. 67년 참 그때도 타진해 보고 50년대 그러니까 트루먼. 49년인가 그때 트루먼 대통령 때도 또 타진을 하고 이게 그리고 이제 트루먼 대통령 때로 오면은 이제 냉전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되는 그럴 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위치 전략적 가치 그렇죠. 때문에. 딱 거기서 보면은 러시아가 바로 이렇게 음흠. 밑으로 내려다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나저나 덴마크는 참 귀찮겠네. 잊을만 하면 대통령들이 와서 팔으라 사겠다고. 근데 덴마크는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지하 자원도 이제 어마어마하고 예.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좌우하는 것이죠.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 사실 그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지하 자원이 많기 때문에 덴마크도 이건 함부로 파는 건 아니죠. 잘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이 그린란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이제 그 미국이 아니라 지금 덴마크부터 음흠. 여기서부터 독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린랜드 예.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 구성원은 그 원래 본토민들. 이누이트족들이 원래 살던 족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 건너온 음흠. 그 옛날에 이제 노르만족이 왔다가 그다음에 앵글로색슨족이 왔다가 뭐 이러는데 아, 그 사람들도 이제 살고 있고 물론 역사 속에서 둘이 엄청 또 싸웠죠. 예.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잠깐 네. 여기서 질문.
덴마크는 언제부터 그린란드를 소유 자기 자국 영토로 한 겁니까? 1700년도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점령한 겁니까, 가서? 점령 그러니까 찜한 거죠. 그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찜하고 이제 돈 그 주고 사진 않았겠죠. 그건 아니죠. 점령했겠죠, 그렇죠. 아마. 예. 덴마크가 한때 해상 강국의 지위를 잠깐 누리긴 했는데. 그렇죠. 아까 그 버진 아일랜드 그것도 네, 덴마크 네. 영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린란드인들은 우리는 덴마크로부터도 독립해야겠다. 뭐 그렇죠. 이런 기류가 강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점점 자치권을 확보를 해 나가면서 네. 사실 인구는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냥 몇만 명밖에 안 돼요. 살기가 거의 너무 힘든 곳 그렇죠. 아닙니까? 끄트머리 그 남쪽 남단. 거기만 조금 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고 물론 여름도 있고 있습니다. 잠깐 반팔은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국토는 사실 그 사람이 살기는 어려운 그런 땅인데 그 밑에 지하 자원은 뭐 어마어마하니까 그 최근 일이죠. 그 2009년도 6월 21일인데 그때가 그 결정적으로 이 그린란드가 덴마크로부터도 자치권을 그 확보를 한 그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는 무슨 사법권, 경찰권 모든 것들을 자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판에 그렇군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예. 그 트럼프가 그걸 제안 내지는 의사를 밝혔을 때 또 좀 돌출 발언을 한 건가? 워낙 트럼프의 그동안의 기행과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이미지를 굳혀놨기 때문에 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네. 물론 트럼프의 그 묘한 캐릭터도 있긴 하지만 미국이 최소한 공식적으로 이전에도 2번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 시도도 했지만 어쨌거나 거절당했고 네.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은 신이 자기들에게 부여한 숙명이라고 말은 내세우지만 명분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든 팽창시켜 보려는 현재의 미 합중국의 영토에서 어느 쪽 위쪽으로든 옆으로든 뭔가 팽창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 흐르고 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입증되고 네.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뭐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랬으면 이건 해외 토픽감인데 트럼프가 한 말이어서 그 기사가 되는구나 싶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하나 또 배웠습니다. 네, 미국에 어떤 중요한 인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참 그나저나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숙명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뭔가를 밖으로 뭔가를 뻗어야 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은 알고 보면 무서운 말이죠. 무섭죠. 예. 이건 침략의 의지를 굉장히 그냥 포장한 말이고 그렇죠. 국내에서는 또 자유한국당 계열이 바로 생각나고 뭐 제발 그런 숙명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린란드 건 짚어보니 이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처서가 내일이죠. 아까 게시판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PD가 바로 잡아줬는데 내일부터 여름은 공식적으로는 퇴장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더위에 알곡들은 익어가고 추석을 준비할 겁니다. 우리도 슬슬 마음을 가을로 옮겨가는 그런 준비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논란으로 대표되는 게 너무 큽니다. 언론들이 부화뇌동하는 정도도 보통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인격 파괴, 인격 살인적인 보도나 정치인들의 행태 역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런 걸 계속 봐야 하고 한탄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이것을 걸러내는 것은 역시 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안 지키는데 시민들의 힘으로 이런 것도 고쳐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무튼 대한민국 시민들은 위대하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은 정말 신으로부터 숙명을 부여받은 할 일 많은 민족 같습니다. 8월 22일 이강윤의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꼭 좀 주변에 알려주시죠. 고맙습니다.